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치료가 있어요.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있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네. 네. 뭐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이미 멀리 왔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진행되나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왔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 체격인데도 그냥 힘들어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나 어떤 체질에 따른 그런 처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치료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장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그리고 장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변비를 가진 분들은 그 변비를 개선해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당뇨 치료가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혈행 개선과 염증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만한 경우에는 그 이제 살이 좀 쪄 있고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 적절한 다이어트가 네. 바로 당뇨의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냥 먹을 것만 줄이는 것,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 필수 영양소들은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면서 열량소만 그 줄여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약물 치료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 비만형 당뇨 환자들 치료법이고요. 마른 체형의 당뇨분들은 영양소, 그다음에 수분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빠져나가고 네. 몸의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 혈액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보음, 예,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들, 예를 들면 흰살 생선이라든지 추어탕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말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약재로는 그것을 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산약이라는 약재는 그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보익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커서 당뇨가 있으면서도 마르신 분들이 드시면 기운을 돋우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당뇨하면 먹지 말아라라는 음식들이 더 많거든요.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마른 분들 모두가 좀 이런 음식 먹으면 좋다는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있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네.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네. 예, 희소식이긴 한데 이제 좀 귀찮아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이제 제가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름 아닌 황태 육수입니다. 황태 육수요? 네, 황태와 황태 머리, 그리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양파, 대파, 그리고 그 다시마를 넉넉히 넣고요. 네. 그다음에 통마늘 한 2통 정도, 그리고 그 이제 검은 콩을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팽이버섯, 팽이버섯. 예, 그리고 마르신 분들은 이제 그 양배추라든지 무, 이것을 더 넣어서 이 육수를 푹 끓인 다음에 이 육수를 그냥 수시로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을 할 때도 이 물로 밥을 하고, 네. 찌개를 끓일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이 물로 계속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혈당 조절,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근육량이 생기고, 뚱뚱하신 분들은 뱃살이 오히려 빠지고,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황태 육수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지만 지키기 어렵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당뇨 캠프입니다. 당뇨 캠프요? 네, 생소하죠. 네, 네.
그 독일에 다녀온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네. 힌트를 얻어서 제가 준비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한의원에 입원실을 마련하고 그 한약이라든지 침구치료 이외에도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이런 생활 습관 전반을 바로잡고 그 습관들이 그 몸에 그 배일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원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당뇨의 그 좋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먹고 배우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약만 타다가 먹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병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나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기르자 네. 그런 의도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당뇨병을 이겨내는 것 결국은 나 자신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먹지 말아라라는 것도 굉장히 지켜야 되지만 네. 당뇨를 좀 앓고 계신 분들이 먹어야 한다를 지키시는 게 많거든요. 약을 거의 정말 나는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많이 드셔서 좀 불편해 하시는데 이 약을 좀 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그 저의 올케 언니가 젊은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의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당뇨 환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시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70세 된 남성분인데 당뇨약을 한 2년 정도 드셨고요. 혈압약을 한 3, 4년 드셨고 심장에는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정상맥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신 분이었고 네. 고지혈증 약 그리고 통풍으로 30년 동안 통풍까지.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팔꿈치, 네. 손가락, 전신 관절의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무릎 좌측에 인공관절을 놓으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약을 정말 네.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저의 치료법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아침에는 이제 가벼운 그 산책 내지는 등산을 하셨고 오후에는 헬스에서 헬스 운동을 네네. 1시간 정도 하시고 이분이 지금 저한테 3월 달에 처음 오셨는데 네. 지금 현재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도 아예 안 드세요? 예, 아무것도 안 드시고도 공복 혈당이 100이나 105 유지하고 계시고 와, 네. 예, 식후 혈당도 뭐 120, 뭐 13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혈압약을 먹을 때도 드실 때도 145 밑으로 안 내려가던 분인데 지금은 뭐 123에 79 이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약만 잘 드시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것들은 약물과 함께 병행한다의 개념이지 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약을 끊는다는 건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당연히 이렇게 그냥 조절만 하는 네네. 그리고 혈압을 조절만 하는 이런 약을 끊었을 뿐이지 이제 제가 드리는 혈행을 개선한다라든지 몸 자체를 바꾸어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양약을 드시지 않고서도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운동이라든지 이제 식습관만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뭐 당뇨라는 것이 실제로 너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뭐 이제 이게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겠다 뭐 이러니까 자꾸 약에만 의존하는데 그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내 몸이 예. 정상화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네네. 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45세 되신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네. 하시면서 그 무렵부터 2014년도 무렵부터 혈압약, 당력을 계속 같이 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전신 통증,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이제 통증 주사를 맞고 가족들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운동도 못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런 분도 정말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혈당이 네. 공복 혈당이 100 나오고 식후 혈당이 130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뇨가 완전히 치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갑자기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예. 네. 그런 식으로 혈당이 조절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식이 습관이 무조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을 좀 개선하는 그 혈행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혈행 개선을 이제 말할 때는 저희는 뭐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아, 네, 좀 생소한데요. 산화질소라는 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네네. 산화질소라는 것은 우리의 혈관 내벽에서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는 그냥 오염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에서 분비가 될 때에는 혈관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나게 쉽게 말해서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난 그 노폐물과 독소는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산화질소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발견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의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고 물질 이동을 도와준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199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이제 치료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에 활용이 되고도 있는데요. 우리 평소의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산화질소의 분비를 네.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돌고 돌아 또 네, 운동이죠. 운동. 예.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아까 혈관을 넓히고 네. 예, 물질 이동을 도울 수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의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해야 되는데 네. 아직 개운하지가 젊으셔서 않고. 네.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오히려 찌뿌둥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 주로 밤에 잘 때 일어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움직일 때 산화질소가 많이 분비가 되는데 네. 밤에 잘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자체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오히려 축소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뛰지 않더라도 어쨌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산화질소의 그 분비량을 늘려주고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햇볕을 쬐이는 거예요. 햇볕을. 네. 네. 햇볕을 쬐이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 D의 그 네. 체내 합성을 도와주는 것. 네. 그래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햇볕을 쬐기만 해도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밖에서 운동. 그렇죠.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 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음식으로서는 그 이제 질소가 많이 함유된 그 산화질소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마늘과 마늘. 돈나물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돈나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마늘을 그냥 많이 드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수에다 넣어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식초에다가 네. 절인 마늘을 해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이상의 이제 더 많이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면 그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